무대 올라가실 때 핸드폰 안 들고 올라가시죠? 그렇죠. 네. 네. 아니 방금 그 시작하시는데 네네네. 핸드폰 치우고 들어가시길래 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응당 그래 하나요? 응당 뭐 시험장에 이제 핸드폰 아. 안 들고 가듯이. 저는 그 앰프 위에 예. 올려놨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카톡 오면 확인도 하시고. 그죠. 아, 진짜요? 답장도 하시고. 전화 오면 잠시만요. 예. 받고 어. 배민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요. 또. 아, 배민. 공연 중에 배민이 오나요? 땡길 때 있잖아요. 또 아. 방 떨어지고. 아, 네네네. 사실은 옛날에 그 건반 세션을 할 때 대기실에서 롤터 체스를 하고 있었는데, 아, 5코 삼성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아, 네. 대박 뭔가 만들기 직전이었는데 맞아요. 공연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건반 치면서 켜놓고 그래 쉬는 시간이 많은 게임이에요.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 칠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때 배덕감을 이제 느끼시고 이제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안 되겠다. 안 들키긴 했나요, 근데? 그렇죠. 둘 다 잘할 수 있다는 건 칭찬을 해줘야지. 그죠? 누가요? 누가 됐든 누가요? 칭찬을 해줘야지. 아, 그렇군요. 네. 언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네. 좀 꾸짖어 줘야죠. 갑자기 무대에서 뭐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밥 먹는다? 먹방을 해버리는. 먹방? 야마가타 트윅스터님은 짜파게티를 끓이면서 공연을 아 맞아. 하시고 나눠드리기도 하시고. 정금영 작가님은 이제 네. 사물과 이제 성행위까지 하시는. 어떤 거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나가나요? 나가죠. 다 나갑니다. 그런 걸로 그렇군요. 유명하신 작가님이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게스트 피슈님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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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 상으로는 안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저는 헝크님 그 예전 작업도 들어봤고, 저도 그리고 그걸로. 사운드 클라우드도 들어봤고. 사운드 클라우드 때 서로 이제 알다가. 네네네네. 아 진짜? 그죠. 그리고 잘한다 음악.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노래 좋아했었고. 감사합니다. 또 일렉트릭 뮤즈에 계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일렉트릭 레이블이 있으시지 않으셨었나요? 레이블이요? 네.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한창 그런 거를 관심 있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예 뭐 씬에 들어갔다 이런 건 못했고. 그러면은 요새 이제 조금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쇼케이스도 하시고. 제가 인터뷰어네.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내과계 인디맨. 중심의 인디맨이죠.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요새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적극적인 활동. 네. 근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게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음반 발매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초반보단 좀 떨어진 속도긴 했지만 하나씩 싱글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네네. 공연을 2년간 안 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느껴지지 건 아닐까. 네. 근데 2년 전에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잖아요. 그랬네? 공연을 2년 2년 전에는. 아니요, 열심히 해서 이제 안 한 거죠. 아니 그 전에 열심히 하고 2년 전에 좀 많이 죽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공연을 그만두기 직전 거의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공연을. 그래서 약간 좀 질려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궁금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도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아트웍도 너무 좋고. 저도 이제 네. 악수.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앨범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슈님은 항상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음악 좋은 건 당연하지만 음악을 또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감사합니다. 엄청 있으시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음악에서도 들리고. 그리고 또 인디씬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씬의 인디 뮤지션의 절반은 피아노 슈게이저에게 레슨을 받는다.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네. 그만큼 많은 인디맨의 어떤 구루 같은 존재.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웅주도 피슈님에게 레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덕원님하고 두 분이서 그룹 네. 레슨을 받으시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좀 그룹 레슨을 해보고 싶었는데 2명부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2명이면은 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면식이 없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인스타 스토리 친한 친구. 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 친한 친구의 그룹 레슨 공지를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룹 레슨을 시작합니다. 자기 친구를 데려오시지 않으셔도 제가 이제 그런 핏이 맞는 분을 매칭을 해드려서 진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좀 중매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역할도 그렇죠. 좀 됐죠. 그죠. 네. 저 이제 음악 친구 만들어주고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싱어송라이터이시고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왜 웃으시죠? 아니 제가 감히 네. 덕원님이랑 묶인다는 게 죄송한 일이죠. 레전드신데. 전설이잖아요. 네. 그 좀 결이 다름 그것도 조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의 가사의 결 같은 게 다르고. 아 그쵸. 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악 하시던 분이 오시면은 바이올린 하시는 분 막 이렇게 엮어봐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본 음악 쪽 좋아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조금 미국 음악 쪽 좋아하시는 분이랑 이제 엮어서 좀 자기 취향 바깥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크로스오버를 억지로 시켜버리는. 아 그렇죠. 네. 네, 강제 조별 과제. 그죠. 조별 과제. 못된 교수님 스타일로. 위플래시? 위플래시? 오늘 위플래시 보고 왔는데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요, 세네 번 봤죠. 좀 세네 번 봤죠. 좋아하는 영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케이블에서 해가지고. 틀어주는 거. 그렇죠. 그 오늘 보는데 옛날보다 조금 음악 짬이 찼으니까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진짜 틀려서 혼내는 건가? 네. 근데 들어보니까 혼날 때는 진짜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급했어 느려서 할 때 급했어 하면 진짜 급한 연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튜닝 나갔으면 진짜 튜닝 나간 연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디테일한 영화구나라고. 고증이 그쵸. 엄청 잘 됐네요. 네. 그 음악 감독이 친구잖아요. 감독의 친구인데 대학 친구인데 네. 원래 재즈를 하는 사람이고. 아하. 그래가지고 네. 옛날부터 그걸 만들고 싶다. 아하. 랄라랜드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돈 벌자 해서 위플래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위플래시 먼저 그다음 라라랜드인가요? 네 맞아요. 개봉도 그렇게 됐나요? 네네. 네. 위플래시 단편도 있었고. 네네네. 맞아. 위플래시가 네. 더 이제 버짓 같은 게 적다 보니까 아하. 앞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군. 돈 벌 작업 그리고 하고 싶은 작업. 그치. 돈 벌 작업 하시나요? 하고 싶은 작업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돈은 따로 벌고. 그 말씀 잘해주신 게 네. 오늘 그 피슈님에게 혹시 뭐 오셔가지고 저희랑 하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하나 가져오시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해주셨죠? 음악과 돈? 음악과 돈. 음악으로 돈 벌기라고 하셨습니다. 음악으로 돈 벌기 하면은 이게 조금 사실은 썸네일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 그런 많은 프로듀싱 채널들이 영상이 되고 그리고 막 나를 혼낼 것 같잖아요. 당신의 음악이 안 팔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당신의 믹싱이 구린 이유 당신이 케이팝으로 데뷔하는 방법. 그래서 그냥 음악과 돈 이러면 좋은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약간 그 비트코인 파는 사람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 해보신 적 있나요? 비트코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주식을 거의 비트코인처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좀 버셨나요? 그만 얘기하죠. 한 방 세게 맞으셨죠?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느낀 게 네. 그런 걸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감이 있는데 꿈의 정원 아시죠? 꿈의 정원. 게임. 네. 옛날에 네. 꿈의 정원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잘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꿈의 정원인데 막 10만 원씩 과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의 정원 했다가 안 깨진다고 자꾸 막 뭐 빗자루 사오고 물 뿌리게 사오고 그래가지고 개발자의 꿈의 정원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꿈을 이뤄주는 거죠. 네. 그리고 롤토 체스 할 때도 이거를 진짜 막 하루 10시간씩 하고 막 트위치 채널 막 그런 것도 다 구독하고 그래가지고 몰입을 엄청 잘하시나 봐요. 그런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네. 피슈님의 어떤 학구열이나 네.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 이제 아하. 확 들어가고 계속 파는 거 좋아하고. 근데 또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학교 공부는. 그쵸, 재밌는 거. 그쵸. 음악 공부 막 이런 거는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죠. 네네네. 맞아. 음악과 돈. 돈도. 네. 돈. 관심 분야. 돈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외주 들어오면 하고 믹싱 마스터링 들어오면 하고 레슨 들어오면 하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돈을 쫓지는 않았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그냥 조금 더 사업화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인강 만들거나 아니면 더 크게 단체 강의 하거나 뭐 믹싱 마스터링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좀 망설였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요청들도 되게 많았는데 망설였던 이유가
뭐랄까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이른바 작가주의가 네. 흐려질까봐. 왜 부끄럽습니까? 흐려질까봐? 흐려질까봐. 너무 그쪽으로 갔으면 그러니까. 가면 네네네. 아 흐려질까봐 고사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릴스도 이제 편집된 릴스를 어제 처음 만들어봤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네네. 딜레이 설명해 주시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예술가의 애티튜드. 예술. 뭐야? 왜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수줍음이 많아요. 뭐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고딕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그 아티스트 카니에 웨스트가 안 웃는 이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포토 덤프 올리는데 그치. 이제 불꽃 이모지 하나 있고. Drop out now 이런 거 시집 캡처 하나 올리고 해버렸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멋있는 것도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한 바퀴 돌아서 요새는 그렇게 힙해. 아 그래? 맞아요. 좀 힙스터리즘 리바이벌이 왔습니다. 아 벌써 왔어요? 네. 빨라. 되게 그 테라리움처럼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고 테라리움. 세균이 굉장히. 아 따라갈 수 없네. 인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인강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 뭐 5주짜리, 한 6주짜리 해서 1주당 3시간씩 뭐 기본 잡고 그리고 뭐 에이블톤 기초 요거를 좀 무료로 몇 개를 일단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믹싱 마스터링이라든지 사운드 디자인 이런 과정들은 이제 유료로 운영을 해가지고 음악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편하게 보고 저한테 돈 주고 싶으신 분들은 살 수도 있는. 네. 네, 부끄럽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남에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는 건데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럼 그 계기가 뭐예요? 그래도 작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이걸 고사했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사업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랄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우와, 네. 네,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이른바 좀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이제 내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너무 위험한 건 제가 자를 테니까. 네, 어디 한번 계속 네. 어디 한 번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대선이 끝났으니까. 그럼요. 끝났으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사회보다. 그렇죠. 네. 그럼 비교적 그렇죠. 그 사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재능도 있고 그리고 돈 벌 재주도 있는데 그냥 좀 더 벌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응당 돈을 벌어야 돼. 그게 맞고 네.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작가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 돈이랑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좀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스탠스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힘은 가장 센 것 같아요. 그 완력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힘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되게 막 비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의 그냥 하나일 뿐이지. 그렇죠. 사실 그래서 가끔 개인 작업보다 돈 많이 주는 외주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돈 많이 주는 작업을 먼저 하기도 해요, 저는. 맞죠. 그리고 개인 작업이 뒤로 밀리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자본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 서핑을 하는 거다. 오. 그쵸. 그다 휩쓸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레슨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진짜 엄청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뮤지션, 특히 이제 인디 뮤지션 분들의 레슨 선생님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인디션 안 하셔도 되게 인맥, 풀 같은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K팝을 만들 수 있게 된 계기도 그 레슨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미 음반을 발매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레슨 덕분에 이제 내 음악 좋구나, 지금 내도 되겠구나, 레슨 때 들려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런 용기를 얻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좀 뭐랄까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게 조금 더 양지의 저를 그려보는 거죠. 이제 뭐 더 밖으로 나가면 뭐 나중에 가요나 케이팝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막 심지어 막 예능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능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예능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를 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나름 양지지향인데. 외곽의 인디맨이잖아요. 그렇죠. 네, 외곽의 인디맨. 이름부터 뭔가 외곽, 내곽. 그렇죠. 그거 같다. 막 직각 삼각형의 외접한 원. 죄송합니다. 네. 네, 음지에 계시지 마시고요. 양지로 살짝 나와볼까요? 제 대충 서칭을 좀 해본 결과 네. 음지에 계셨던 기간이 좀 길으셨던 거잖아요. 그쵸. 음지에 있었다는 게 뭐 어떤 그런 거 아닌가요? 언더그라운드. 그쵸. 언더그라운드. 그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홍콩. 저요? 네. 저는 아예 언더그라운드에 있죠. 6feet 언더에 있죠. 외곽의 인디맨. 사실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예전에는 좀 저희 음악 들었을 때 동갑이니까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좀 어느 정도 그 보더라인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경계선이 좀 보더라인. 네네네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어. 뭐 인스타라든가 뭐 틱톡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내가 아예 모르는데도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그렇죠. 이제 아예 이제 언더그라운드도 깊다. 뭐 예를 들어서 막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 몇만 관중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래서 모르는 세계가 많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있는 데만 이제 인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씬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렇죠. 버튜버 이런 것들도 네네네.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들어가는 자본의 크기로만 치면 절대 언더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없죠. 돈이 몰리는 정도 크기로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약간 좀 불투명해졌다. 그 라인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피슈님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양지로 야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가려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양지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릴스를 만들고 브이로그 유튜브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계세요? 그건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을 것 그럼요. 같고, 옛날에 트위치도 해봤어요. 작곡 방송 해가지고 막 이제. 근데 예전에는 그 데드마우스도 트위치 방송을 하고. 네네네네. 막 음악 알려주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그거 많이 봤었어요. 맞아. 그때 이제 되게 웃겼어요. 그때 막 클럽하우스 기억나시나요? 혹시 클럽하우스? 있었죠. 클럽하우스 때는 뭘 했었냐면 그때 이제 오토튠 고민 상담 이제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트위치 때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샘플링 해가지고 막 그걸로 노래 만들고. 그러니까 또 뭐랄까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그런 기성 미디어에서 되게 좋아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참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대음감 릴스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분명히 저를 알리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게 제 작가주의랑 가장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절대음감 리스라는 건 절대음감 테스트 리스.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방금 들은 주전자 소리는 도와 미, 뭐 미와 솔, 그리고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 보자 오케스트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요새 드는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사실 한번 해볼까 해서 반응이 좋았던 적이 2016년에 고스트리 러브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로파이 재즈팝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놀려볼까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발라드 중에서 뭐랄까요, 발라드를 놀린 발라드가 되게 인기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죠. 노라조였나요? 노라조도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름 두 글자였는데 닐로는 그분 아닌가요? 차트 조작 약간 그렇군요. 혐의에 계셨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음지로 자꾸 아무튼 이거 양지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게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저의 지금 가장 큰 히트작이 되어 있죠. 사운드 클라우드 조회수 300만 나오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비꼼이었다. 그렇죠. 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비꼼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진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연애 소설 너무 싫다 하는데 이제 쓰면서 이제 근데 이 주인공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연은 막 이래야 되고 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빠져들었던 그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또 심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K-pop 프로듀싱 그런 거 되게 놀렸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진짜 본격적으로 놀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의 K-pop 릴스가 안 팔리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리버스 릴스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걔네들의 곡을 놀려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K-pop 릴스가 안 되는 이유라고 했는데 네네네. 조회수가 안 나와야 예술이네요. 그건 좀 상처받을 것 같아. 그거 너무 작가주의적이에요. 그러면 너무 가짜세요. 너무 작가주의. 맞아. 그건 졸업 작품 같아요. 그죠. 졸업 작품 아무도 안 펼쳐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피슈님은 그 음지 양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가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비꼬을만한 게 보인다? 제가 그러거든요. 보인다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나르시즘 성향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거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네. 너의 이상한 부분, 크린지한 부분 내가 다 캐치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거든.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게 많아서 일집을 늦게 낼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해봤는데 그걸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정말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점점 나를 사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웃긴 릴스 하고 싶고 나의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 건데. 그치. 근데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 보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단독 공연 때 이제 그냥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관객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건 정말 진심이고 네. 바로 붙이니까 좀 그럼 진심이 아닌 것처럼. 여기 너무 음지 유튜브예요. 여기는 음지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많이 보인다는 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또 좋아할 수 있다는 거랑 또 같은 거거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좀 싫음에 의한 창작이 있고 좋음에 의한 창작이 맞아요. 있는데 이제 그쵸 싫은 것들을 계속 덜어내다가 남은 것들을 남기는 음악이 있고 혹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만드는 음악이 있는데 그쵸 음악도 이제 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무슨 회계 고해 성사 그런 걸 하고 있네요. 제가 양지라서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를 예전에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네. 다 싫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뭔가 취합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좀 알게 되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사실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되게 힘들고 내가 나를 회피하고 막 살 때도 많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미뤄두고 이제 릴스 넘기면서 그쵸. 근데 이제 나에 대해 생각해야 좀 작업이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음악이 또 도움이 돼요. 음악을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나에 대해서 많이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또 있고 이제 풋프린트가 보이죠. 그쵸. 네.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이제 음악과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아까 그런 작가주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뭐 음악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주를 이제 몇 개 영화 음악을 의뢰를 받는다거나 게임 음악을 받을 때 아예 그냥 그 어떤 업체에서 해주시는 프로세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업체에서 하는 프로세스가 뭐죠? 이제 그 트랙별로 이제 네네네. 돈을 받으신다거나 트랙 수대로 이제 네네네. 돈을 받으신다거나 이거는 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보를 많이 안 주시는 클라이언트들도 계세요. 네네네. 이게 그 뭐 정보 유출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도 내가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그 키워드만 받고 이제 음악을 만들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못 하겠다. 이게 좀 제가 뭐
비밀 뭐 보장 계약서를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식의 접근 어떠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다. 아. 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어떤 상업적으로 더 이제 졸진하는 방식이랑 더 작가주의적인 방식이랑 둘 다 네네네. 숭고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점점 예. 좀 더 뭐 이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이 합쳐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됐을 때 더 멋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좀 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악이랑 미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는 최대한 작가주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리고 돈 버는 걸 다른 쪽으로 해서 아예 두 개를 나눠 놓는 게 좀 더 자유로운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작업이 자유롭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본으로부터 더 인디펜던트해지겠죠. 그죠. 대신 뭐 삶이 더 네. 퍽퍽해지겠죠. 그쵸. 팍팍해지는데.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팍팍해지죠. 어. 팍팍해지는데 전업 예술가가 된다고 해서 안 팍팍해질까? 난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각 인생에 대한 어떤 고충이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걸 분리해 놓는 거, 머니잡이랑 그냥 그 예술을 분리해 놓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내 작품을 위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야 돼. 혹은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매몰되기 마련인데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삶이 우선이다. 네. 그 삶에서 자연스러운 음악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좀 제 요새 좀 든 생각이라서 네네네. 그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래도 그 음악으로 돈 벌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으로 돈 벌고 연반 수익 정산 받고 외주 돈 받고 믹마 돈 받고 그렇죠. 이중자가 그렇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렇죠. 최근에 또 미생을 다시 봤는데 미생의 장그래가 하는 얘기가 이제 회사에다가 바둑한다고 얘기했다가 첫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둑을 하니까 사람이 고지식하다. 바둑을 하니까 융통성 없다. 이런 얘기들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서 그만뒀다고. 아무튼 저는 또 다녔던 직장에서 그 마지막 직장에서는 이제 음악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조금 뭐랄까요 자아를 분리하니까 그 집에서 그 내 창작 자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네. 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지. 그냥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싫고.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은 저희 모든 클라이언트가 제가 피슈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고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 알고 외주 같은 것들도 이제 제 음악을 좋아하셔서 찾아주시고 레슨도 제 음악을 좋아하셔서 찾아주시니까 사실은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운이 좋고 이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네 저는 요새 행복합니다. 갑자기 행복 예, 고백을 네. 행복합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레슨도 놀러 가는 것 같고 그냥 매주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 같고 믹싱 마스터링도 재밌고 프로듀싱도 재밌고 그리고 또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밌다. 그쵸. 그러니까 일이 재밌는 것만큼 행복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아예 그냥 음악이랑 그림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둘 다 안 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도 들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안 될 때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음악으로 돈 버는 게 뭐랄까 아예 애초부터 그걸 생각을 배제하고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보컬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 뭐랄까 정당한 만큼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안 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대학도 애들 많이 보냈는데 입시 레슨을 해도 네. 남들이 보면 미쳤냐 왜 그거밖에 안 받냐 할 정도로 받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약간 좀 그냥 이걸로 돈 버는 게 싫어서? 아니요 너무 좋죠. 에이 들어온 돈 이렇게. 아니 너무 좋은데 네네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도 그 돈 없어가지고 레슨 못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차피 뭐 나는 음악으로 돈 버는 건 애초에 바라지 않았으니 뭐 이거부터 해서 그냥 막 그냥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항상 좀 계속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이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근데 그걸 좀 이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죠.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죠? 아 근데 가격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도 안 좋고 업계 그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아, 그쵸. 근데 뭐 그리고 입시 대학까지 보낸 애들은 뭐 또 강한 유대가 생기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좀 탈피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뭐 레슨 하고 있진 않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돈을 받을 때 이제 내가 첫 번째로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요게 이제 초반에는 엄청 셌던 것 같고 음악 레슨하고 그리고 외주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되게 셌던 것 같고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다 가난한데 내가 뭘 받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무튼 여러 또 생각들을 이제 또 음지양지 이렇게 변증법 하다가 그러다가 도달한 지금은 그냥 프로가 대자인 것 같아요. 프로 그냥 돈값보다 더하자. 돈값보다 더하자.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돈값보다 더하자가 맞네. 그냥 맞는 금액을 받고. 그쵸. 내가 더 많이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맞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관계다 보니까 전 그렇게 또 막 그 딱딱 선 긋고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경찰서에 전화 오고 제자가 사고를 쳤는데 제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호자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저 옛날에 그 영어 수능 과외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애가 이제 학교 따돌림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나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좀 격려해주고. 네. 저는 옛날에 그 학원 알바했을 때 네.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선생님 담배 한 대 같이 펴요. 와. 불 붙여주나요? 불 붙여주나요? 그래서 네. 한번 불끈 했죠. 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이 자식이 한창 그런 거 이제 좋아할 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애들이랑.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냥 프로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너무 웃겨주기만 하면 안 된다. 레슨 얘기 한 김에 그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 어떻게 공교롭게 교육자 경험이 있네요. 저는 일단은 음악 레슨하기 전에도 영어 과외를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영어 학원도 했고 그래서 좀 그때 쌓았던 노하우들도 되게 많이 그냥 음악 레슨에서 많이 그렇죠. 쓰고 있고 어떤 걸 설명할 때 필요한 그런 뭐 이론 그리고 예제 실습의 구조 그런 것들도 다 옛날에 그냥 영어 할 때 하던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른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 학원에서 하던 거로 이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똑같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은 그냥 자료로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 그거를 같이 반복 재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텍스트 데이터로 주고 그러면 만나서는 뭐를 하느냐? 그때는 피드백을 준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영어 과외할 때 쓰던 거고. 그러니까 템플릿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엔 비슷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제 알려준다는 게 원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경험이 많으신 만큼 사람 대하실 때도 좀 능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사회성을 길렀죠. 이제 레슨을 하면서 뮤지션들도 많이 만나고 체력이 강화되었는데 이제 무슨 체력이냐면은 이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옆에 있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안 쪼는 역 쪼시나요? 안 쫄려고 많이 하죠. 쫄면 바로 이제 얕잡아 보이니까. 근데 조금 이 쫄아주는 것도 처세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죠. 숨을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 거 이제 쫄아준 다음에 이제 좀 털털해지면은 거기서도 좋아하는 이제 조금 선임을 요리하는 방법이랄까. 그죠. 그거 안 하면은 약간 싸가지 없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형님 이런 거 안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형님은 거의 평생 안 해봤어요. 정말. 저는 항상 싸가지 없었던 것 같은데. 처세를 되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에요. 혹시 저한테 1년 동안 존댓말했잖아요. 그때 그냥 존나 이상한 사람으로 무서워 보였어요. 실제로. 그럼 쪼은 거군요. 그렇죠. 그냥 실제로 쫄았어요. 쪼은 거군요. 기에 쫄린 거죠. 쪼은 거군요. 네. 좋은 동생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잘 지내잖아. 두루두루 아닌가? 제가요? 형을 좋아하시나요? 형을 좋아하냐고요? 네. 근데 맞는 거 같은데. 형들이 맞나요? 형들이 많느냐? 네. 형한테는 차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형을 차단한 형을 처단을 차단이 뭐예요? 네?
아 형을 때려요? 아니 있죠.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그 비율상 그 연하가 많지 않아? 차단한 사람 중? 그냥 친구가 많은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이제 친구로 지낸 사람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형들과 친하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슈님 어떠세요? 저는 거의 누나들하고 그냥 거의 여자애들 아니면 퀴어들하고 많이 친하고 누나가 남자- 있으세요? 아니요 누나는 없고 그냥 남동생 하나 있고요. 형 진짜 없어요. 약간 그 형님이란 단어도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음지에 있었을 때 약간 네. 심술 이런 그런 느낌? 화 많죠. 들이받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들이받고 싶다. 체제 네. 들이받고 싶다 혁명하고 싶다. 이런 네. 느낌이 있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그 뭔가 한국 그 네. 관계에서는 나이가 많은 게 권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피슈님 같은 좀 불같은 성격이 계신 분들은 권력 일단 부셔야 되는 거 부당한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죠. 네, 반골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들이받는다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냥 좀 싫은 사람들 안 보면 되고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나도 좋고 뭐 서로 좋고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말하지만 요새 행복합니다. 그냥 네네. 그냥 한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 레슨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그쪽 그런 관계가 더 편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런 관계라는 게 뭐죠? 그 어떤 그 연하가 될지언정 뭐 아까 그 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편한 사이?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뭐랄까 너무 다양해요 지금. 둘이 뵙는 분들이나 노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딱히 어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프로시니까 다 똑같이 대하시겠죠. 다르게 해야 프로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쫄 이렇게. 약간 고객 맞춤 서비스. 맞춤 서비스. 그건 아니고. 그러면 레슨생 혹은 그 학원에서 이제 했던 뭐 사람들 중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정되지 않게 한번 특정되지 않게 해볼게요. 네, 레슨 초기에는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런 레슨생들 피곤하죠. 레슨생들이요. 네가 깜냥이 돼 이렇게 하는. 그렇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있죠. 혹은 이제 막 뮤지션 비교 발언 막 그런 거 없죠 이제는. 네. 시원하게 한번 봐주세요. 뭘 박아요?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 한번 박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좋은 정답은 문웅주였습니다. 약간 답답스러운 레슨생들도 있잖아요. 답답스러운 레슨생? 그러니까 이제 학원 알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비싼 돈 내고 왔는데 자꾸 뭐 놀고 싶어 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회사 퇴근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까? 1시간 반 동안 그냥 무조건 체험할 거리를 제공을 해요.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그냥 와도. 그리고 그치. 물론 막 그거를 매번 그러면은 이제 매번 즉석 컨텐츠를 만들어내니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로 뭐 숙제 해와라 뭐 이런 건 안 하는 거 같고. 근데 가끔은 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 좀 진심 모드로 극한 수강생을 한 명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위플래시를 찍고 싶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어도 그건 아니 싸대기를 왜 때려요? 태릉 한번 해보고 싶다. 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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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8시간짜리 숙제, 하루에 8시간짜리 숙제. 위플래시 아닌가요? 그게? 안 때려야죠. 때려야죠. 그게 포인트구나. 때린다. 그쵸. 음악으로 때린다. 오늘 영화 보니까 겁나 때리더라고요, 진짜. 러싱, 드래깅 막 이러면서. 연령대가 좀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잖아요, 그죠? 다 이제 보통 20대 후반 분들, 30초반 분들 많이 보시고. 연령대가 그렇게 좀 있으면 그래도 본인들이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좀 알더라고. 네. 근데 좀 어리면 입시생들이나 이제 어리면 이제 안 해. 그게 전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취미생 좀 가르쳐 봤는데, 그러니까 그 미술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대화 상태가 필요한가 이 사람 계속 말 걸고 이제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의 하나로 쓰는 거죠. 그치.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만들려고 레슨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의도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가 이제
또 무슨 음지의 웃음이죠? 아유, 뭔 말을 하다 보니까 꾹 참아서. 한게 아니고. 네네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돈 받고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뭘 알려줘야 된다. 네. 이런 뭐 의식도 있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수다만 떨면 네. 내 시간이 안 가잖아요. 내 시간 느리게 가잖아. 그쵸. 내가 재미없는 거예요. 시간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싫었다. 네. 저는 또 이제 또 시수업을 한 1년 들어봤고 2년 들어봤고 실습기. 그런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도 2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필라테스 맨날 지각하고요. 안 갈 때도 있고 당일 취소할 때도 있고. 필라테스 원래 그런 데예요. 그래요? 헬스장, 필라테스, 네. 요가 이런 데. 네, 시수업 한 2달 동안 숙제 안 해가고 뭔 말을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네, 그렇네. 그렇죠. 불성실해요. 대학교 때도 이제 학점 엄청 낮고 훌륭한 교육자가 훌륭한 학생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4번 빠지면 F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보통 빠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3번은 공짜로 빠질 수 있구나. 프리 티켓이 있구나. 첨보가 있는 거예요. 첨보가 3번까지. 첨보 3번. 요새 악몽으로 F 맞아서 졸업 못하는 꿈 몇 번 꿨어요. 업보가. 그래서 졸업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5학년을 다녔습니다. 5학년. 그래요? 네, 5학년 1학기만 다녔는데 전공이 뭐였어요? 영어학 전공했습니다. 영문하고 영어가 있는데 네, 그렇죠. 영문이 이제 셰익스피어 이제 영어 문학들을 보는 거고 이제 영어학이 이제 언어학. 그죠. 챗GPT 만드는 막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언어 이론, 촘스키. 촘스키. 네. 그런 것들 배웠는데 열심히 안 했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고고학의 느낌도 있잖아요. 언어학은. 그렇죠. 그게 약간 좀 도움도 됐을 것 같아요. 음악 하는데. 음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성학이라는 게 있는데 음성학은 뭐냐면은 그 영화로는 마이 페어 레이디가 이제 음성학 관련된 영화인데 귀족의 말습관을 하녀 여자한테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사교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우아한 숙녀로 만들기 위한 킹스 스피치 뭐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병헌님이 연기한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원래 노비였어가지고 그걸 교육받는 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광해.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음성학에서는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은 지금 저기도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 파영 나오고 있는데 중간고사 과제 중에 그 파영하고 스펙트로그램 보고 영어 문장 작성하기 이게 있었어요. 거의 그 디코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파형을 보고요. 야, 멋있다. 그 트랜지언트 부분이 이제 자음이겠고, 그리고 이제 EQ의 그 한 200Hz에서 한 5000Hz 보면은 이제 거의 포마트 나타나니까 그걸로 이제 모음 쓸 수 있고. 멋있다. 그러니까 아니 차력이라니까. 차력? 그래? 번역이죠, 번역. 차력? 아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차력 쇼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건 해보고 싶어요. 절대음감 차력을 할 거면은 이제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가 되냐면 헤르츠가 들리거든요. 언제 해봐야겠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 네. 헤르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감이 안 돼.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네네네. 건반 맞추기부터 해야겠다. 아니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이런 거부터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헤르츠까지 가고. 괜히 찰리푸스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사람들이 좋아할 것 하는 데까지 딱 그 듣기 좋은 코드로만 하잖아요. 어려운 코드 나오면 바로 넘겨버리니까. 어려운 코드 나오면 넘겨버리죠. 아이씨. 텐션 막 두개 있으면 바로 그거 같다. 이제 과외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시험에 안 나와 이런. 바로 넘겨버리네. 또 이제 전공에서 언어 의미론 시멘틱스라는 게 있는데 문학의 영역이랑 조금 겹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메인과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햇볕 정책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주 근원적인 의미 최소 단위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햇볕은 따뜻하다부터 쓰는 거예요. 챗 GPT가 이 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냐. 계속 분해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햇볕은 따뜻하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은 매섭다. 따뜻한 거는 우호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바람이 매서운 거는 공격적인 정책이다.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따뜻하게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것들과 우화적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말이 복잡하면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막 의미소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때 에세이를 썼었는데 셀리가 해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에서 sarcasm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이제 의미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잘한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사 한 줄 가지고 이제 한 논문을 써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네요. 그 정의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 같은 게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있을 텐데 네네네네. 그 정의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sarcasm을 해버린다는 게 그렇죠. 엄청난 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비꼬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좋아하긴 하죠,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꼬는 애니메이션들 되게 좋아하고 일단 심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술이야. sarcasm. 네, 보잭 홀스맨.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킹 배드도 좋아하고 요새 그 스티브 연 나왔던 비프 하루 종일 비꼬고 있어요. 계속 화내고 계속 시발거리고 계속 비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조금 졸업했죠. 맞아요. 졸업하셨어요? 졸업했어요. 하신 거 맞아요? 이틀 전에 비프 봤는데 졸업하고 가끔 이제 잘 지내니 하고 이제 다시 열어보고 있는. 그치. 왕년 실력 보여주고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붙어 있습니다. 사람과 붙어 있어요. 그 파악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그렇죠. 재밌네요. 저도 이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언어 이제 그 어원 같은 거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재밌는데 지금 좀 그 음악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까 근데 보잭 홀스맨이나 뭐 이런 거 계속 그 좋아하는 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그 컨텐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브컬처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심술 컨텐츠들 좋아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컨텐츠를 즐기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작품들이 거의 평생 본 드라마의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깨어있는 시간은 그냥 음악 콘텐츠 봐요. 음악 콘텐츠. 킥과 베이스를 분리하는 방법 이거 맨날 있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도 봐도 그냥 다 음악 릴스예요. 음악 릴스. 근데 이제 한국어 채널들은 전부 추천하지 않게 해가지고 영어 채널만. 왜 한국어 채널? 당신의 K-팝이 안 팔리는 이유 이런 거 나오니까? 안 보려고 해. 저랑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관심 없어 계속 누르는 거. 저는 아예 시크릿 모드 들어가서 아예 그 알고리즘을 안 써요 저는. 우와. 저는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언어를 영어로 바꿔놨고. 그치. 그러면 또 알고리즘이 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푸시님이 하시는 장르가 굉장히 그 넓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앨범에 많이 수록되는 곡들 중에 많은 곡들이 좀 정보가 많은 곡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쪽 장르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어떤 언어학이었나요? 네네네. 그런 어떤 내가 이 코드를 썼어.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도 본인이 계속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컨텐츠들이나 어떤 그런 배경 그 루트가 되는 그 기억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게 됐어요. 1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곡마다 이거는 누가 했던 말 하는데 이제 그게 신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날 바다에 갔던 기억인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사운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저만 아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언어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피슈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파형을 보면서 이제 이거 그죠. 바다에 갔던 와. 근데 많은 리스너들이 그런 식으로 음악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거 이런 얘기겠구나 하면서. 그쵸. 네네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즐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뭔가 태깅을 해놓는 게 좀 완성도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방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의도를 갖고 꾸미면은 이제 재밌고 그리고 그 의도를 몰라도 보기가 더 재밌고 예를 들어서 이 방도
재밌어요. 재밌나요? 이 방이요? 네, 이 방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님 음악을 네. 들은 감상으로는 그게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음. 많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묘사가 굉장히 수사적인 음악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정보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파악하고 싶은 음악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 1시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라디오처럼 외곽의 인디맨. 와. 빠밤빰빰빰. 방금 참여 안 뭐였나요? 하기. 받아주지. 저희끼리 하죠. 네. 외곽의 인디맨 오프닝 시그널 만드시죠 음악으로.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우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트로가 있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프닝도 있었는데 네. 뺐죠. 오프닝은 뭐 오프닝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음악 얘기 뭐 이쯤 하고요. 가벼운 얘기들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요리 요새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근데 거의 비건식이 많던데. 네. 맞나요? 맞아요. 거의 비건식으로 하고 있고 100% 비건으로는 못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냥 일단은 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건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도 하고 원래 2021년부터 23년 그때까지 비건을 했었는데 쉬었다가 다시 해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요리 올려보는 것도 그렇죠. 약간의 그 양지지향의 시도랄까. 아니, 말이 너무 자꾸 이상하다. 말이 후킹을 이상하지. 위해서. 아니요. 후킹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사람들하고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냥 네. 건강한 소통이라고 하면 그렇죠. 될까요? 더 건강한 소통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제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실천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리고 있죠. 또 이제 플레이팅도 조금 한 번 더 음. 소스 묻은 거 닦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조명도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끝까지 가시는 항상. 끝까지 끝까지 가시는. 네네네. 며칠 전에는 그 DM이 왔는데 뭐 인플루언서 협찬 요청 한 2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왔나요? 뭐 그냥 물건을 골라 드린다. 팔 물건을 골라 드린다. 오. 네. 중간에 브로커가 있나 봐요. 그렇죠. 오. 네, 그래가지고 공구요? 아니야. 뭐 공구할 수도 있고 뭐 후라이팬 팔 수도 있고 뭐 이펙터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펙트 좋은데? 이펙터? 이펙트 좋은. 이펙트? 체이스 블리스 이런 데. 협찬 받아볼까? 체이스 블리스 제발 연락 줘. 최고인데? 저한테도. UAD 연락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UAD 퓨어 컴퓨터. 마그네틱스 주세요. 와, 저 로시죠 지금 저기 있는 네, 페달. 이따 들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소리 참 좋습니다. 아무튼. 체이스 블리스의 헤빗이 좋은데 헤빗. 헤빗은 안 풀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헤빗이 이제 KHC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봤던 것 같아. 맞아. 그 KHC 뽀글뽀글 지직지직 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애정 가득한. 경호 짱. 경호 씨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경호 너무 웃겨요. 미친 너무 사람이에요. 웃겨, 이 사람. 그냥 숨 쉬면 웃겨요. 그냥 또뭔 얘기를 할 거지? 막 이러면서 야마가 있어. 경호 씨 얘기를 갑자기. 경호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하실래요? 한번 하시죠. 네. 경호야 행복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어디 간 사람처럼. 그렇죠. 이제 사요나라 막 이러면서 그 김두한을 바라보는 김좌진 그. 그렇구나. 아마 KHC는 모를 밈 아니에요? 야인 시대를 안 봤으니까 나이가. KHC는 갓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갓기 모르세요? 갓기가 뭐예요? 아기를 이제 갓을 갓기. 붙여가지고. 갓기. 네. 예. 아저씨로 모르지. 야인 시대만 알아. 갓기를 몰라. 자, 비슈님도 저보다 어린 거라고 한 2주 생각하고 아싸. 한 2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무조건 어릴 거다. 저 이번 달에도 신분증 검사 2번 받았습니다. 뭐 사시다가? 비밀입니다. 뭘 사셨을까? 술이야 술. 차라리 그냥 술이라고 말했으면 상관없는데. 진짜? 비밀입니다. 하면 진짜 비밀스러우잖아요. 술은 절대 아닐 거야. 그렇잖아요. 진짜. 뭘 사셨길래 비밀이? 담배였는데 이제 끊었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끊어가지고 그래요?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담배 비건이죠. 그만하죠. 그죠? 난 비건이에요? 비건 베이스. 논비건도 있어요. 논비건도 있고. 그래요? 비건도 있고. 그게 그 물고기 아가미를 써서 이제 필터를 만드는 좀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직접 알아서 하시는 거 많이 그렇지. 하시고. 저 비건 분들 보면 위험한 말일까? 네.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저희 친누나도 비건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완전 비건인데. 의지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잖아. 아니요. 그런 아니요? 말 아닌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과연 수습하실 수 있을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서 카니보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극단. 너무 내가 무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웅주 씨가 또 내가 또 쫄았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너무 약해. 너는 기가 너무 약해. 몸만 크지. 계속 쫄아. 아니 내가 비건이라면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뭐랄까요? 저는 이제 자기 수양이고요. 자기 수양. 네. 삶에서의 자극을 줄이는 방향. 왜냐면 애초에 좀 도파민 많으면 엄청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뭐 인스타에 뭐 올렸는데 막 좋아요 300개 찍혔다. 그러면 이제 그날에 머리 아파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냥 한 영화 5편 연속으로 본 기분이 돼가지고 뭘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날에 그랬냐면은 그때 이제 그 멤버들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그 클럽방에서 무료 믹싱 특강 포스터를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는데 근데 뇌가 아픈 거예요. 그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지. 즐거운 일이 계속 겹치니까 뇌가 아파요. 예.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네. 거. 디톡스 필요해요. 그게 이제 비건의 이유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러면?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덕슈랑 사진을 같이 올리고 있는데 거기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디톡스의 일환으로 그렇죠. 이제 보제 콜스맨을 안 보는 거죠. 좀. 강하죠. 도파민도 강해요. 저랑 그 메커니즘이 다르네요. 만약 저였다면 그 도파민에 적응하기 뭐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이거 2개 해도 별 이제 큰 강해지기. 강해지기. 그렇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강해지기. 끊어버리기는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반대예요. 피슈님이 개세고 웅주가 개약해요. 그 제가 옛날에 트위터 할 때도 막 리트윗 많이 되면 또 막 이러고 고스틸 러브 터졌을 때도 막 기분 좋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맛에 계속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매운 음식이랄까.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노는 거는 힘들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채식 요리가 확실히 좀 자극성이 덜 하긴 하나요? 물론 그것도 뭐 맵고 짜고 달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저속노화랑 섞어가지고 탄수화물 또 비건 단백질 파우더 같이 해가지고 좀 챗GPT한테 짜달라고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가끔 냉면 쫄면 먹을 때도 있는데 그쵸 좀 건강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좀 챙기시는 거에 신경을 좀 쓰시겠네요. 그렇죠. 네, 저 몸이 더 편해요. 몸이. 그래요? 네, 건강하고 피부 좋아지고. 네. 동안의 비결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망가고 싶네요. 네. 도파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까. 칭찬은 여기까지예요. 그만할까요, 저희? 자, 지금까지 외곽의 인디맨 이러고 이제 한마디 더 하지 않나요? 한 주제로. 그랬네? 어디서 보고 챗GPT한테 돌려봤죠. 이거. 뭐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궁금하다. 두 분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를 더 알리고 싶으면 알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그 세상과 나의 거리를 조절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감추냐? 예. 안 그렇죠. 일부러 근데 더 알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더 알리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 홈크는 약간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고. 그런가요? SNS라든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홍크님 작업 말고는 홍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그런가? 네. 이제 팟캐스트를 들면 좀 알 텐데. 팟캐스트도 좀 팟캐스트가 그렇죠. 그런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팟캐스트가 완전히 딱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또 리버스 인터뷰. 그냥 술 먹다가 맨날 더 센 주제 막 하니까 이럴 거면 그냥 찍어서 하자. 별다른 건 없었고 웅주도 뭐 SNS 잘 하잖아요. 웅주는 많이 올리고 이랬잖아요. 많이 올리는 편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제 게시물은 한 2-3 달에 한 번 올립니다. 스토리만 조금 자주 올리고.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인스타그램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돈이랑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자기 PR하는 시대인데 사실 자기 PR 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못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인스타 생각해. 일상 릴스. 일상 릴스. 아 근데 그것도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아까 그 제가 작가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네네. 이게 뭔가 수단이 되면 수단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내 일상이 좀 별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일상이 컨텐츠가 되면은 일상의 컨텐츠가 뭐 그런 용도로만 쓴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요리가 제 일상인데 컨텐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막 억지로 일상 사진을 막 인스타그램에 올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 근데 뭐 그 목적이 뭐 좋아요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좋아요가 안 나온다? 그럼 내 일상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그냥 기록의 용도라든지. 그지. 그러니까 목적이 그 반대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원체 그런 사람이 안 되나? 저는 유명해지지 못하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피슈님밖에 없죠. 이거 또 편집해 주세요. 이거 살려야지. 라고 한 걸 살리기. 들을 때 또 머리 아프니까 이거.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제 좀 그냥 흐르는 식의 어떤 접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억지스러운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 팟캐스트도 그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고. 너무 편하네요 여기는 정말. 재밌는 릴스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난리 납니다 이제. 근데 진짜 시작하셨으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던데. 감사합니다. 그거 한 4시간 걸리던데요 만드는데. 진짜로? 네. 꽤 걸리네요. 네. 제가 그거 또 보컬 믹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해야 돼. 좀 좋더라고. 그쵸. 프리앰프 걸거든요. 좋더라고. 네. 60Hz 걸고. 네, 그렇죠. 해야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거든.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홍크님 또 믹싱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야매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그 도파민 생기는 말 그만하고요. 네네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지금까지 외곽의 인디맨 끝까지 하나네. 안 해? 그게 아니고 마무리 뭐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소감 한마디 있으면 해주시고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피아노 슈게저였습니다. 피아노 슈게저 아닙니다. 아니죠. 피슈입니다. 피아노 슈게저는 죽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보잭 콜스맨과 함께.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